백엔드 프로그래밍 배워야 할까요? 이게 뜬금없이 무슨 얘기일까요? 프론트엔드 강의에서 갑자기 백엔드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니까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백엔드 프로그래밍 학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라고 하면 우리에겐 자바스크립트를 학습한 이력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열심히 자바스크립트를 학습하고 계시잖아요. 타입스크립트도 마찬가지지만 자바스크립트를 우리가 배우고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백엔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Node.js라고 하는 제품이 있기 때문이죠. Node.js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웹 서버를 구현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npm init라고 하면 현재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세팅을 초기화를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라고 입력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기본 정보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쭉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나서 npm에서 제공하는 웹서버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서버가 있어요. 그 패키지를 설치를 해 볼게요. npm install express. 그러면 잠깐의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웹서버가 될 소스 코드를 만들어야겠죠? 제가 server.js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server.js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익스프레스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익스프레스는 require, Node.js는 require 쓰죠. 임포트를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익스프레스를 불러오고, 불러온 익스프레스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해서 서버 앱을 만들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서버를 실행을 시킬게요. 앱 메소드는 listen입니다. 서버에 8080이라고 하는 포트로 서버를 실행시키고, 서버가 실행이 되면 간단하게 서버가 실행됐어요 라고 알림을 좀 뿌려주면 좋겠죠. 그래서 함수를 하나 제공해주고 콘솔 로그, 네, Node.js에서도 콘솔 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버가 시작되었습니다. 됐죠? 그러면 아주 간단한 서버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이 오면 응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간단한 응답 코드를 한번 작성할게요. 앱이 제공하는 get 요청에 대해서 처리하는 get 함수를 제공해요. 그래서 주소로 루트하고 뭐라고 할까요? hello 정도로 해볼까요? 접속이 들어오면 함수를 하나 리퀘스트 인자를 받고 리스판스와 관련된 기능을 하는 인자 2개를 넘겨주는데요. 이 함수를 한번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공된 req가 리퀘스트와 관련된, 즉 요청과 관련된 정보를 잔뜩 담고 있는 객체이고요. 리스판스 RSP네요. RSP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맞춰주면 좋겠죠. 그래서 RSP라고 하면 리스판스라는 뜻으로 보통 많이 쓰는데 응답과 관련된 기능을 잔뜩 갖고 있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짜고짜 응답을 할 거거든요. 하고 send 오케이 정도의 문자열로 한번 응답을 해보죠. 자,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서버를 실행을 시켜 볼게요. 어떻게 실행을 하나요? 노드라고 하는 Node.js 프로그램으로 server.js를 실행하는 거죠. 엔터 치면 서버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그럼 브라우저로 이 서버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8080으로 떴고, 그리고 패스는 헬로죠. 주소는 8080, 패스는 헬로. 오케이. 여러분 방금 아주 간단한 웹서버를 만든 겁니다. 즉 백엔드 프로그래밍을 한 거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웹서버를 작성하는 건 이거보다 더 많은 코드를 작성할 거예요. 내가 어떤 서버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기능이 많아질 테니까 해야 하는 코드량도 많겠죠. 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학습했기 때문에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첫 번째 진입 장벽인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한다거나 하는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자바스크립트를 배웠기 때문에 서버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첫 번째 발은 이미 내디딘 겁니다. 그런데 서버 프로그래밍을 안 배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서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건 알겠어. 그런데 지금 시점에 그게 필요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질문에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프론트엔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고요.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서버로부터 정보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즉 요청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응답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사정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응답을 주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서버 어플리케이션, 웹 서버인 거죠. 웹 서버에서는 어떤 일을 처리하는지, 요청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처리할 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엇을 고려하는지, 트래픽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이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관심이 크잖아요. 그 사용자는 항상 언제나 한 명이라는 거죠. 여러 명이 쓰긴 하지만 동시에 노트북 열고 웹앱을 여러 명이 같이 쓰는 건 아니니까요. 항상 한 명의 사용자인데 서버는 항상 여러 명의 사용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맥락이 다르고 컨텍스트도 다르고 처리해야 될 기술 요소들도 다른데,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다는 거죠.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서버로부터 트래픽과 관련된 기술들, 혹은 서버를 설치하는 인프라와 관련된 정보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만 공부해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버 프로그래밍을 해보면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의 식견을 넓힌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 개발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전체 공부 시간의 한 10% 정도만이라도 뽑아서 서버 프로그래밍을 조금씩이라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